얘들아 안녕. 오늘 영상은 학습지 5페이지, 6페이지 맞죠? 5페이지, 6페이지의 그래머 어택을 해설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끊어 읽거나 혼자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혼자서 먼저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스탑하고 혼자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신혼여행을 와 있어요. 발리에 와 있을 거거든? 만드는 이 시점에 너무 설레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주일 동안 수업을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만큼 좀 꼼꼼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 3월 첫째 주에 자기소개 그거 받았잖아.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문법이었어요. 문법. 문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문법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하고 또 쌤이 수업 시간에 말한 추상성 높은 문장을 해석할 때 문법을 똑바로 알아야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외국 경험이 많고 그다음 어렸을 때 독서 위주, 회화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이 문법을 몰라서 불안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문법 공부를 차분히 하고 나면은 그 감이랑 내용이랑 합쳐져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실력이 발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블럭을 쌓는 해, 그다음 그게 내년에 EBS 문제, 특히 고난이도 EBS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 문법상 짚어주시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아요. 혹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용어를 좀, 문법 용어를 좀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특히 1학기 정도를 블럭 쌓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나오는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가 아는 친구들은 그냥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친구들은 이참에 모르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명사가 뭐야? 명사는 이름이야, 쉽게 말하면. 뭔가의 이름이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수능에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뭔가 명사의 형태로 쓴다를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문장에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요. 무슨 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고 어라고 하는 거는 바뀝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그다음에 명사 구랑 명사 절이 있는데 명사 구는요.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한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구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동명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서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동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명사절은 뭐겠어?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문장이 한 덩어리로 이 덩어리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 해석은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사예요. 명사구, 명사절.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냐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따라와야 된다. 요것이 한 덩어리다. 특히 문장 덩어리 묶을 때 끊어읽기 할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똑바로 해도 문장이 엄청 쉬워지더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예외는 동사 자체에 전치사를 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전치사처럼 생긴 걸 달고 오는 애들. 걔네들은 예외다. 그거는 여러분 문장 보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3번 명사절 대을 봐야 되는데
명사절 대신요. 요거야 요거 명사절 대. 우리가 명사절이 뭐라고 했어요? 대시니까 대시 이렇게 있겠고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의 덩어리가 이 덩어리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럼 어디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이 대시 이렇게 있고 여기를 대절 안이라고 불러요. 이 대절 안이 뭐여야 하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절 전체 이 덩어리가 무슨 기능한다고 했어요? 명사 기능한다고 했죠? 대절 전체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똑바로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해석은 쉽다고 했어요. 주어가 동사 어쩌고저쩌고 문장 한다 해석하고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습니다. 자, 그럼 얘를 기반으로요. 얘 한번 볼게. 좀 보이게 해볼까? 이렇게? 좋아. In this intensely competitive industry에서 얘 전치사잖아. 그러면 intensely 하면은 극심한, 강렬한에다가 ly가 붙으니까 엄청나게 경쟁적인 산업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요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적인 산업에서 the secret, 비밀이야. to는 전치사죠? Zara's success, 명사죠? 요렇게 묶어요. 그래서 비밀인데 자라의 성공에 대한 비밀은 여기 뭐 와야 돼? 보어 자리에 그러면 무슨 사? 명사가 와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요렇게 묶어보면 이 덩어리 자체가 무슨 사가 된다? 명사가 된다.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전치사 있고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명사 있고 완전하네요. 동사가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니까요. 그럼 해석을 해볼까? 여기까지 했죠. 자라의 성공의 비밀은 주어가 동사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자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공급망 관리에서 뛰어나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문장인데 여러분 이거를 수능이랑 좀 연관을 시켜보고 싶죠?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치른 수능에서 문법 문제로 나온 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 이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지. 대시 문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렸다고 생각하면 X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그 문제 중에 일부예요. 밑줄 치고 5개 중에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거. 그러면 밑줄이 어법상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면 이 문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A의 1번 문제 밑에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명사절 문제겠죠? 그럼 우리 문법상 2개로 쌤 정리해줬어. 대절 안이 완전한 문장인지 봐야 되고요. 대절 전체가 SOC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자리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is that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ostumery. 어려워요. 자, 이게 3학년 수준 문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볼게요. 가장 흔한 설명인데 offered, 제공된 이라는 PP 형태로 수식하고 있죠. 제공된. by 전치사니까 묶어주고 my informant 명사 달고 나왔어요. as to는 뭐뭐에 관하여인데 얘도 사실 전치사로 처리하면 돼요. 자, 전치사 다음에 우리 뭐 와야 된다 했어? 명사 와야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기 보면 의, 주, 동 is가 동사니까 보어 필요하지? 얘까지 묶어주죠. 얘들아, 우리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의, 주, 동은
하나로 묶어서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합니다. 얘도 명사절의 일부예요. 그러면 as to에서 to 전치사가 명사 달고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까지 묶어주면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주어가 the most common explanation 이고 offered by my informant 요만큼이 explanation을 수식해주는 수식 어구고요.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이것이 의주동 명사 덩어리로 전치사 뒤에 들어가서 묶였고요. 그럼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되죠? 그럼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뒤에를 보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 요만큼 묶어서 명사로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가장 흔한 설명, 내 정보원이 정보원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원이 준 가장 흔한 설명. 근데 뭐에 관해서? 왜 패션이 아주 매력적인지에 관해서 어떤 정보원이 정보를 줬나 봐. 그 설명을 해줬나 봐. 그것은 패션을 말하는 거겠지? 패션이 구성한다는 것이다. 여겨진다는 것이다. 뭐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A kind of theoretical costumery. 요거는요. theater costum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극적인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적인 옷이라는 것은 뭔가 표현한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극적인 옷이라는 사실이다 라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사실 이 문장 자체에서 밑줄 친 게 묻고 있는 것은 1번 대절아니 완전한 문장이니? 를 물어보는 거고요. 2번 대절이 이끌고 있는 이 덩어리가 명사로서 문장에 똑바로 들어가 있니? 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명사절 대시 나오면 이렇게 나오더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들아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을 가지고 왔는데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네모로 한번 쳐볼까? 아이고, 이 색깔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 그렇지. 요렇게가 지금 2번 문장이죠? 자, 여기서는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치사는 명사를 달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by가 전치사죠. 얘 뭐 달고 나와야 돼? 명사 달고 나와야 돼요. 어디 있어요? 얘가 명사죠. 동사에다가 ing 붙은 동명사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요? breaking, 부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by에 breaking이 명사 1번으로 걸리고요. and 병렬 연결합니다. rewriting 명사 2번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break가 지금은 ing가 붙어서 동명사로 명사지만 그 전에 동사에서 온 거지. 그럼 동사의 성질을 버릴 수가 없어. break는 뭐뭐를 부수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rewriting도 마찬가지. rewriting 이건 지금 다시 쓰는 것이라는 명사가 얘 때문에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rewrite이라는 동사에서 왔죠. 그럼 동사의 성질을 버릴 수가 없어. 동사의 성질이 뭐야? 뭐뭐를 다시 쓰다 라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둘 다. 그러니까 industry rule이요. breaking과 rewriting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어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묶을 때 요렇게 필수 요소까지 같이 묶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읽기 어려운 친구들 대부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된 애들, 동명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의주 동의 동이라든지 아니면 투 부정사 할 때 우리 동사 원래의 특징을 생각해서 필수 요소까지 같이 묶어준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정리하고 가야 될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 ing라는 게 또 수능에 나오는데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뒤에 거에 있어서 뒤에 거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on ing가 있는데 얘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on arrival 이거 우리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 in fact 사실 잘하는 성공한다.
뭐뭐 함으로써 breaking industry rules 함으로써 그 다음 industry rule 다시 씀으로써 두 가지 걸린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A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B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B 단락에 3번 문장이죠. 3번 문장 갖고 와서 This is why most European fashion houses have their headquarters in Paris or Milan 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거 하나 묶어볼게요. 파리나 밀란 전치사구 먼저 묶고요. 일단 this가 주어인 건 알겠지? is가 동사인 건 알겠지? is니까 뭐 와야 돼? 보어 와야 돼. 보어 자리에 뭐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의가 왔네. 그러면 의, 주, 동, have는 뭐뭐를 가지다 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애니까 목적어까지 이렇게 묶으면 의주동 아까 적어놨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주동은 명사라고 했어요. 명사절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법상 뭐다? 의주동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얘랑 비슷하게 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은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의주동절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지 얘를 우리가 응용을 해서 문법사항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 왜? 대부분의 유러피안 패션 브랜드들이 그들의 본사를 파리나 밀란에 갖추고 있는지 를 명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요만큼 하면요. 우리가 사실 수능에서 명사로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수능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장의 명사 관련 문법을 한 80%는 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명사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C로 넘어가 볼게요. 자, C 4번 보자. 오른쪽 먼저 보시면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나? 잠깐만 다시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있네. 좋아요. 자, 명사구는요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명사절은요 문장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의주동 명사 역할 아까 또 뭐 있었어? 우리 대절 있었죠. 여러 개 더 있는데 걔는 나올 때마다 여기에 추가를 해줄게요. 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 수식.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 명사가 있어야지 수식을 하려면. 이렇게 꾸며주려면. 그러니까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수식, 꾸며주는 거. 꾸며준다. 역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문장 안에 있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해 줄 수도 있고 걔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형용사 구라는 것은 뭐겠어? 단어의 덩어리가 여러 개가 모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형용사 절은요. 아까 절이, 대절이 주어 동사를 갖춘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도 주어 동사를 갖춘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 이게 뭐야? 관계사절이야. 그러면 관계사절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목적어가 있네 없네 주어가 있네 없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명사에 수식하거나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절이라고요. 그다음에 분사구는요. 자, 우리 볼게.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가 되거나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가 되거나,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이거나 뭐뭐 되는 이라는 수동이거나, 근데 해석도 어떻게 했어? 뭐뭐 하는, 얘는 뭐뭐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구를 여기 안에 넣어놨다는 거는요, 분사구도 사실 형용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시 말하면 분사구도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사 나오면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를 기반으로 같이 볼게요. 자, at Zara, 자라에서 얘는 전치사지. 그러니까 묶어볼게요. Items sell out fast. 아이템들은 빨리 팔린다. 그 다음에 with 있고요. New products. 얘가 지금 목적어고요. with의 목적어. 얘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명사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arriving at retail outlets. at 전치사지, retail outlet, 소매점 가게란 명사지 묶어볼게요. twice a week.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도착하는 이라는 분사입니다. 얘는 with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분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겠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New product, 새로운 물건이 소매점, 가게에 일주일에 2번 들어오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분사가 능동이거나 수동이거나 한다 했지?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여기 분사가 ing냐 ed냐를 고르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사 자리에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ing, ed가 붙은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분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사나 전치사구가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일 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with her eyes in tears 같은 거. 그러면 상태를 설명하는 전치사구가 분사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거나 복잡한 문법 문제가 나오면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6쪽. 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제 구분이 가죠. 의주동이랑 대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수식하거나 뭐뭐 하는 이거나 상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형용사 구가 있고 형용사 절이 있고 분사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사구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형용사 자리에서 상태를 설명하거나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사절처럼 쓰여서 분사구문으로서, 그러니까 얘는 따지면 이제 더 이상 형용사는 아니고 부사에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도 근데 똑같아. 상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가적인 상태 설명.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가 나온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형용사, 문법적으로 부사로 쓰인다, 가를 순 있지만 역할은 똑같다는 거야. 상태 설명하고 부가적으로 정보를 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장 해석에 접근하실 때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번 문장을 볼게요. The best speed most of its rivals can achieve is 2 months. 그러면 지금 여기에 쌤이 헷갈리지 않도록 동사 표시를 하고요. 이 덩어리가 주어라고 표시를 했어요. 우리 주어는 무슨 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치,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명사 the best speed, 속도라는 명사 있네요. 그럼 얘가 주어의 핵심이겠지? 그럼 요 뒤에는 뭐야? Most of its rivals, 주어 한 번 더 나오고 can achieve, 성취하다라는 동사 나오고 얘는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형용사절이구나, 관계사절이구나. 우리 아까 형용사절 안에 관계사절이 있다고 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관계사절은 수식을 하는 게 역할입니다. 명사 수식.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벌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스피드는 2달이다. 요게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이 부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야? 관계사절을 뭐 따로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얘도 결국은 형용사절이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errors in trend prediction. 우리 전치사고 명사니까 묶었어요. 그 다음 easily lead to unsold inventory. 얘도 전치사인데 unsold 팔리지 않은 이라는 분사니까 형용사죠. 명사 아니죠. inventory라는 명사예요. 얘는 재고라는 명사니까 명사가 나올 때까지 묶었어요. 됐어. 자, 그러면 트렌드 프레딕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에러는, 오류는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어디로? 팔리지 않은, 안 팔리는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컴마, forcing 이런 것들을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부사절 안에 들어가고 부사구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상태 설명, 부가적인 설명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단 안에 force, A로 하여금 to 동사 한다라는 거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의 가게로 하여금 offer steep discount. 아주 디스카운트를 많이 때리도록 강요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앞에 문장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다.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6번까지 했어요. 계속해서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The industry average. 그 업계의 평균은 그 다음 뭐 와야 돼? 보어 자리네요.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지? 명사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데 to 동사가 왔어요. 우리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얘는 세 가지 명, 형, 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얘는 아까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명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되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명사 수식 자리거나 보어에서 상태 설명할 수 있고요.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등등등 뜻이 여러 가지 문장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다? to 부정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to 부정사 끊을 때 중요한 거 얘기했죠. 얘는 동사에 to가 붙어서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치만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상 목적어가 필요하거나 보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와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묶어줘야 문장이 정리가 잘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to offer 제공하다 뭐뭐를 제공하다 라는 목적어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정리가 잘 되고요. across 뭐뭐에 걸쳐서 라는 전치사니까 all merchandise 명사 달고 나오면 문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The industry average 업계의 평균은 여기 보어 자리 그러면 명사는 뭐뭐 하는 것 업계 평균은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을? 40% 할인을 모든 상품에 걸쳐서 라는 문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F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나오는 문법 사항 먼저 볼게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로 수능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자, as, then, but 이걸로 막 문법 문제가 막 명확하게 나와지기보다는 해석을 똑바로 하고 가는데 의미가 있더라. 특히 as랑 then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but은 한번 봐둬야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사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랑 유사하게 쓰인다. 즉, 관계 대명사는 아니지만 관계 대명사처럼 기능하는 때가 있다. 관계 대명사의 기능이 뭐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뭔가 수식해 주는 관계 대명사 기능이 있고요. 그러한 역할을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as, then, but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비슷하게 수행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as는요 뭐뭐와 같이라고 해석하고 then은요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해요. but 같은 경우에는 뭐뭐 않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대부분 경우에서 맞습니다. as는 언제 쓰냐면 as 뭐뭐 as 이렇게 뭐뭐만큼 뭐뭐 하다 such 어쩌고저쩌고 as the same 어쩌고저쩌고 as 뭐와 비슷한 비교 같은 비교를 하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데요. It's the same watch as I lost yesterday. lost 뭐뭐를 잃어버리다 라는 목적어 없죠. 그 목적어 역할을 as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계다. 시계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시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B는 than이죠. 해석은 뭐뭐보다 라고 하면 되고 He spends more money than he earns 에서 그가 버는데 무엇을 번다 목적어가 없지 그 자리를 than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but이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한 번만 익혀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There is no rose but has some thorns 에서 but이 has의 주어, 빈 주어 자리를 채우면서 rose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no rose, 장미가 없다. 가시가 없는 장미가 없다. 모든 장미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해석만 조금 벗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유사관계대명사 as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해석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벗의 해석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온 문항이었어요. By producing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앞에서 한 거 연결을 해보면 얘가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얘도 전치사니까 명사 표시 얘가 명사란 뜻이에요. 이렇게 상품을 만듦으로써 많은 양으로 만듦으로써 as is the industry norm. 산업 규율에 따라 그러니까 산업에서 보통 하는 규칙에 따라 다른 패션 업계가 하는 것에 따라 라고 했을 때 뭐뭐와 같이 라고 쓰이고 있으면서 주어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유사 관계 대명사 as입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as거나 such거나 the same이거나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의미는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뭐와 같이 the sam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만 하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companies can benefit from 전치사고요. economies of scale.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우리는 요거 하나를 명사로 개념으로 봐서 economies of scale에서부터 benefit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락에 E가 아니라 F죠, F. F 단락에 이게 잘못됐네. 잠깐만요. 이게 E가 아니라 F 단락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 단락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먼저 조금 보고 갈게요.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강조,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거 우리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비동사가 함께 쓰이고 여기 중간에 명사, 부사, 장소, 시간, 이유 등등등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때 우리는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때 강조 구문의 해석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 it, be, that을 없애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번, B번이 이 자리에 it, that, 그 다음 it that이 있었던 자리를 없애버리고 새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요거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It is not only store staff who know exactly when shipments will arrive, but regular customers too. 라는 문장이고요. It is who, that 대신에 who나 위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문맥상에서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고 싶냐면 not only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not only but also 여기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던 but also regular customers too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즉 여기서 왜 굳이 이때 강조 구문을 썼느냐. 이 글을 쓴 사람은 store staff뿐만 아니라 얘 regular customer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강조 구문 자체 문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앞 뒤의 내용에서 맥락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를 전달하기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포인트야 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고 information density가 낮고 그래서 조금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수능 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7문장 정도에서 의미를 파악할 때 it is 대시 나와버리면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힌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3년 수능 문장 하나 갖고 왔어요.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지금 문장이 복잡해. 얘도 나오고 얘 무시하고 할게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앞뒤 맥락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은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러면서 이 문장을 쓴 사람은 in that context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맥락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맥락. 그 맥락에서 emerges,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 뒤에서 이제 뭐를 포커스 맞추고 읽어야 돼? 아, 어떤 맥락을 포커스를 맞추고 읽어야 짧은 수능 지문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 부분 볼게요. 그것은 그 맥락에서다. 어떤 맥락? 이 맥락이 뭘 의미를 가지냐? The idea of self, 자기라는 개념,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with words 하면은 언어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explored with words. 언어로 탐험이 되는, 탐색이 되는 그러한 자기라는 개념, self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다? In that context. 그러면 이 문장만 가지고 이 지문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어쩌고저쩌고 컨텍스트가 나왔을 것이고 그 컨텍스트에서 자기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뭔가 우리가 explore 탐험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맥락이라는 것이 이 글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 구문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면 없애보면 됩니다. The idea of self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요런 개념, 이러한 개념은 나타난다. 그 맥락에서. 이렇게 하면은 맥락이라는 게 강조가 좀 덜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작가가 훨씬 더 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 in that context라는 표현을 강조 구문 사이에 쏙 넣어줬다. 그렇게 쓰는 거다. 우리는 강조 구문의 문법사항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가 이렇게 구문을 표현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9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미안해. 10번 이미지가 없어요. 요렇게 할게요. 10번 이미지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This motivates them to check out the new merchandise more frequently, especially on the shipment arrival days known by Zara fans as Z-Days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치사 한번 묶어보고요. 요렇게 묶어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보고 여기도 잘라보고 아하 이것도 있네 요렇게 묶어보면 문장이 잘 정리가 되네요. 자, 이것은 motivate A가 to 동사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m은 손님들이었죠. 맥락상. 손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물건을 더 자주 살펴보도록 동기부여합니다. 특히 언제? 물건이 도착하는 날에 그리고 known by Zara fans as Z-Days. 그래서 요거를 지금 표시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슨 구문? 분사 구문. 우리 분사 구문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했어요. 뭐 해준다 그랬죠? 상태 설명. 추가적인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인 사항으로는 얘가 관계에 따라서 얘랑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주로 수능에서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rrival days가 no라는 행위의 주체자인지 목적어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arrival day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번을 했고요. 우리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서도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헷갈릴까봐 out부터 해볼게요. 자, out은 우리 동사 앞에 붙인다 했죠? 그래서 뭐뭐보다 더를 의미해요. outnumber 하면은 누가 더 숫자가 많은 거예요? A가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A outperformed B 하면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한 거예요? A가 B보다 더 잘한 거예요. outmeasure, measure 하면 길이를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훨씬 더 큰 거예요. A outgrow B 하면은 누가 누구보다 더 크게 자란 거예요? A가 더 커진 거예요. A outvalue B 하면 A가 더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거죠. F outzara B 하면 A가 B보다 자라의 행위를, 자라짓을 더 잘했다. 얘를 풀어서 말하면 A가 B보다 훨씬 더 merchandise 이런 거 더 잘 만들고 supply chain management 더 잘하고 규칙을 새로 잘 쓰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outzara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요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이거 있잖아. 해석이 선생님 문법 용어 알려주지 않아도 해석을 이미 똑바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이런 문법 용어가 나왔을 때마다 불안한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 문법상의 주어랑 구분이 돼야 돼요. 문법상의 주어라는 거 먼저 보면 우리 문장이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 뭐 주어, 동사, 그다음 뭐 여기에 동사 필요하면 목적어, 필요하면 보어 뭐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지요. 그때 이게 문법상의 주어인 거야. 문법상의 주어는 문장당 몇 개가 와야 돼? 1개가 와야 돼. 문장당 본동사가 있고 그 본동사의 행위자가 문법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는 동사 하나, 주어 하나가 와야 되니까 문법상으로 주어가 하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법상의 주어인데 우리가 문법상의 주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주어라고 하면은 그 주어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의미는 얘가 문법상으로 이 주어라는 걸까요? 아닐까요? 얘가 아니니까 의미상으로 주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런 거를 말해요. 자, 아까 우리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얘를 뭘로 만들었어? 명사로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명사죠. 동사에서 왔지만 ing가 붙여서 명사가 됐어요. 얘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to 부정사. 우리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얘를 뭘로 만들었어요? 얘를 to 부정사로 만들었어요. to 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 있어. 형용사 할 때는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뭐뭐 하는 이라는 걸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 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 덩어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기로 했지 더 이상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동사한테 붙어서 뭐 다른 품사가 만들어졌고 얘도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다른 품사가 만들어졌어. 명형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이 덩어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냐면 시제도 가질 수 있고요. 얘는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동사니까 행동이잖아. 얘의 행위자가 있어.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아까 목적어나 보어나 IO, DO 이런 거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같이 묶어줘야 된다고 했죠. 얘도 이제 성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능수동도 있어. 얘도 다음에 복잡한 게 나오면 얘기를 해줄게요. 그치만 오늘은 요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사의 ing, 동사의 to 붙어서 얘는 명사가 되고 얘는 명형부가 됐다. 더 이상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애들한테서 왔기 때문에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시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능수동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있으니까 행위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요거를 보겠다. 그러면 앞에 요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문법상으로 동사에 주어가 있는데 얘는 문법상으로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명사, 명형, 부야. 그런데 얘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행위자를 가져. 그래서 이 동사, 더 이상 얘는 동사는 아니지만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명형부 중에 하나지만 이 행위를 하는 의미상으로 이 행위를 하는 이 의미상 동사의 주어를 쓸 때 for 플러스 명사를 쓴다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묻고 이런 데 여기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고 명형부 묶고 할 때 이렇게 다 묶이는 거지만 일단은 잠깐만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 헷갈리니까. 자, the question.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주어. 이게 이 문장의 동사. 그 다음 주어 비동사니까 보어가 와야 되지. 보어 자리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how long 이라는 의문사가 나왔는데 우리 의문사로 명사 만드는 거 알잖아. 뭐였지? 주, 동이잖아요. 그쵸? 의주동인데 주어 자리에 it이 있네. 그러면 얘가 가주어가 되고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how long it takes for Zara's rival to out Zara. 이 덩어리 정체가 명사절로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얘는 진주어니까 이 to 부정사 덩어리로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죠. 그래서 out Zara라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명사가 됐는데 그래서 얘는
문법상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명사지 뭐 이런 본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만 out there라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였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동사의 특징 중 행위자를 가지는 특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Zara's rival, 자라의 라이벌이 out there 자라를 outZara 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얘는 그냥 전치사고 문법적으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how long it takes에서 it to 가주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의미적으로는 자라의 라이벌이 outZara 한다 자라를 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의미상의 주어 헷갈리기 없기.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11번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보자. 이거 15분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50분이 돼버렸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